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저 보수 참칭 패널로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보수 참칭 패널이요? 네. 네, 자막까지 다음 주부터 그렇게 넣어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자, 뭐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공문을 보낸다 또는 공문을 받는다 관련해서 본인이 좀 타겟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러한 판단과 생각, 행동 충분히 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이해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겠다라는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자리에서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 보고 기분 상당히 나빴을 거예요. 아니 근데 장 소장뿐만 아니라 네. 보수파 패널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되게 세게 한 열흘간 예. 오랫동안 비판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처가 있었고 또한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었고요.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알던 분이었고 네. 섭섭함의 표현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그분 부분입니까? 육모방망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공문으로 처리해 주셔서 상당히 예.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에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육모방망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아유,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 패널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소신껏 말씀해 주시죠. 아니 네. 더 떨려가지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수요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죠.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검사들 명단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8개 부의 검사 60명,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고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한테 16명을 일단 실명과 사진을 배포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담당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소위 좌표 찍기를 하는 거 아니냐, 총공세를 여기다 하라는 이야기겠죠. 비판하고 있는데 장 소장님, 네. 이 검사들 명단 사진 공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수사하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었겠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것뿐인데 이 실무자 검사들까지 저렇게 좌표 찍어가지고 얼굴 예. 공개한 것은 저 사람들을 좀 위축시켜가지고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게 해주세요. 예.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렇게 고자질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갖고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국가의 공적인 사법 시스템 그리고 검사로서의 직분을 갖고 수사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근데 한층 또 이해가 되긴 해요. 항상 민주당은 저랬어요. 예전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 판사 공개를 하면서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다. 저도 가만두면 안 된다. 얼굴하고 전화번호까지 막 공개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예. 그 판사가 상당히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어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법적인 재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협박, 위해를 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16명 이름 공개, 실명 공개된, 사진 공개된 검사들이 좀 위축될까요? 장수철 소장께서 지금 보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잘 된 겁니까? 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냈을 때 그때 판사가 받아들여줬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어요? 판사 실명 공개하고 판사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일들이죠. 네. 그러니까 묻은 게 나무를 한다. 네. 이런 거랑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좌표 찍기라고 하면요, 검찰 스스로 좌표를 찍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검찰 어느 지청이나 지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검장, 지청장 정도는 다 사진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도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 신문 기사에도 이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진도 실무 나오고요. 검사까지들 예. 다 이렇게 자,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검사실 배지표를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검사실 배지표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성남지청이에요. 성남지청 검사실 배지표 보면요, 형사 3부 검사들 평검사까지 다 이름 다 나와요. 사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공개한 거는요, 부장검사 정도까지 공개한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좌표 찍을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민주당이 정치적 행위로서의 어떤 뭔가를 한다. 그게 일종의 검사들한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 예. 하더라도 이게 검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의 이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한 명 한 명이 일종의 검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검사는. 그럼 검사가 내 이름이 공개됐다고 해서 반발한다? 좀 납득이 안 돼요. 언론을 통해서 각각의 검사는 스스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공개되어야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 판사의 경우에도 다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형사 몇 부 이런 식으로 그 부 이름 밑에 숨어 있어서 그런 거지 검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행위도 아니고요. 외국에서 다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건 좌표찍기다, 뭐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외국에서 당에서 이렇게 직접 공개를 하나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당에서 이렇게 공개하지 이런 사람들한테 않아도 수사받고 있어요라고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언론이 다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과 물론 이제 당이라는 권력을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개하는 건 다르죠. 공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됐다고 해서 뭐 큰일 있는 것처럼 펄쩍 뛰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게 과잉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웹자보를 통해서 공개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어떤 부수 효과는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종의 뭐 공격이라고 표현하면 뭐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치적 행위로서의 공격을 의미하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사한테 가서 누가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떤 위해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측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적절한 거냐,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개됐다고 해서 마치 그게 엄청나게 검사한테 비난으로 돌아갈 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뭐 언론에서 공개할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 언론이 보수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선정적으로 누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인 것처럼 펄쩍 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언론 스스로가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예. 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민주당의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 이제 사진과 이름을 공개.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 한동훈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장관의 말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식의 조리돌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고요. 뭐 이른바 이제 검은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준훈 부장검사였어요.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이라고요.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부당한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막 쏟아냈어요. 자기 스스로가 검사를 상대로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검사면서. 다른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마치 보수 진영에서 조리돌림 해야 될 것처럼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판결 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면서 검사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정당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문제 모든 세상이 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남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중잣대로 구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발언에 신중을 기했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진짜 철저히 수사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대통령 가족에 관한 수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최근에 뭐 장모와 관련해서 대통령 장모와 관련해서도 뭐 법원이긴 하지만 이제 무혐의가 났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뭐 조사 안 하겠다,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도 그냥 아무런 수사를 안 해요. 만약 이재명 당대표나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그러한 녹취록이 새롭게 나오면 검찰이 이렇게 조용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은 쪽에서 예. 우리 가족과 우리 편이라도 더 엄격하게 잘못된 것은 조사하고 수사하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벌 받도록 해야지,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검찰 출신이니까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들이 우리 식구니까, 우리 식구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할래, 그런 인식을 국민들과 상대방인 민주당 지지층에 보여주는 것은 결코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명분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법치주의를 언급했어요. 그 검사들 이름 공개했다고 해서 도대체 한동훈 장관의 법치주의는 어디서 나오는지,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들이 법 해석할 수 있고 그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아무 때나 들이대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 소장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장모 유아인병원 만들어서 건강보험 부정수급했다는 거잖아요. 그 혐의와 관련해서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됐었어요. 근데 장모는 빠져나갔어요. 그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되나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증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해요. 그리고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했어요. 은행 잔고증명서를 자기가 막 위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찰은 그거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무혐의입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거 무혐의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진짜 입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직 검찰은 판단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합니까? 저게 바로 조리돌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는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입에다 올립니까? 법과 원칙을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음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검찰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사합니다, 이런 소리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